다급하고 복잡한 북한의 사정이 보입니다. 북한 반응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고 남한은 원칙과 현실적 국익을 살피면서 일관되게 북한을 상대해야 합니다.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여 어이구 잘 되었네 하면서 이를 대성국면과 연계하려는 시도도 있고 복원 2주 만에 통신선이 다시 불통하였다며 남북관계가 끝난 것처럼 기사하는 언론도 있고 3월에 실시한 훈련 때와 비교해 북한이 여지를 남긴 것이라는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북한 반응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고 남한은 원칙과 현실적 국익을 살피면서 일관되게 북한을 상대해야 합니다. 못 믿겠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 못 믿겠다는 말입니다. 접시 돌리기가 있습니다. 조종하는 막대를 쥔 손이 아래에서 일정한 분주함을 보이면서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회전력을 접시에 전달하면 막대 위에서 접시는 비교적 안정되게 돌아갑니다. 남북관계는 접시 돌리기와 같습니다. 회전이 멈추면 접시가 떨어지고 바닥에 떨어지면 접시는 깨집니다. 접시가 깨지지 않게 하려면 끊임없이 접시를 돌리거나 회전을 멈춘 접시를 손으로 잡아 안정된 곳에 내려 놓아야 합니다. 접시 돌리기 묘기를 보고 있자면 하나 두 개가 아닌 10여 개를 동시에 돌리기도 하고 탄성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 뛰어난 기능을 가진 이도 접시를 안정되게 돌리려면 접시에서 눈을 돌리지 않고 접시를 항상 바라보고 부지런히 손과 막대를 움직여 줘야 합니다. 남북관계라는 접시는 서커스에서 보여주는 기술만큼 노련하지도 숙련되지도 않았습니다. 김대중 정권 시절 겨우 돌려보기 시작해서 금강산 관광이란 접시 하나를 돌렸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하나를 더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란 접시 2개로 키웠고 이명박 정부 시절 접시 하나가 떨어져 깨져버렸고 박근혜 정부 시절 남은 하나마저 떨어뜨렸습니다. 손으로 잡아 안전하게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떨어뜨려 깨뜨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접시 하나라도 다시 돌려보려고 임기 내내 많은 애를 쓰고 있지만 어느덧 임기 만료는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남북관계 진전을 원하고 교류를 통해 한반도에 안정된 질서가 정착되고 민족 동질성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많은 국민은 모두가 조급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2주 전에 남북통신선 복원을 합의하고 새로운 남북관계나 진전된 북미 협상에 대한 기대가 나오기 전부터 북한에서 식량이나 보건 문제가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IAEA는 영변에서 핵활동이 발견되었으며 미 태평양 사령부에서는 북한에서 핵무기 경량화가 진행 중일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었습니다. 유엔과 미국은 물론 국제구호단체의 각종 지원이나 남한의 인도적 지원을 북한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거나 거부해왔는데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무응답이 북한 주민이 겪는 불편의 최대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올해 3월에 북한이 거칠게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을 시작한 오늘 북한은 김여정을 내세워 다시 거친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의 이런 거친 반응에 언제부터인지 공통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침략 훈련이라는 것과 배신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라는 의제를 북한은 거론했습니다. 나름 재미있는 표현이고 협상 카드로서 실질적 명분이 되는 것은 맞지만 북한도 자신들의 주장을 남한이 다 수용할 것으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주한미군과의 훈련이나 주둔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아주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면 분명한 원인이나 동기가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의 동의를 얻어 주둔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6.25 전쟁을 북한이 일으켰고
휴전이 된 1953년에도 남한은 군사적으로 너무 열세였기 때문입니다. 1948년 미군이 전격적으로 모두 철수하기 전 이승만 정부는 주둔을 요청했었습니다. 1953년에 주둔 요청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6.25 전쟁이란 요소가 없기에 6.25 전쟁 전에 주둔했다면 점령군이란 이미지를 벗긴 어려웠을 것입니다. 주한미군의 주둔이 한미 상호 방위조약으로 결정되고 별도의 병력이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아닌 6.25 전쟁 참여를 위해 들어온 미군이 남아 그대로 주한미군으로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미연합군은 합동훈련을 오늘날까지 무척 많이 하였습니다. 1990년 전까지 북한이 보는 주한미군은 말 그대로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인과 동시에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경제력이 역전되고 그 격차가 커지게 됩니다. 남한은 한강의 기적이란 성과를 내었고 반대로 북한은 생산성 없는 협동농장을 고집하다가 재빈국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북한에선 고난의 행군이라 불린 시기가 왔고 수백만이 굶어 죽었습니다. 남한에선 K1 전차를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이나 군 현대화 사업을 통해 처음으로 북한의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창군 이래 처음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 올린 보고서를 통해 북한과의 전쟁 시 유엔군이나 미군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었고 이명박 정부 시절엔 예비군을 동원하지 않아도 북한을 제압할 수 있다는 국가 방위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했습니다. 경제와 군사에서 북한을 제압하고 그 격차가 커졌지만 한미 연합훈련은 변함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남한과 미국은 언제나 같은 발표를 했는데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공격에 방어하려는 훈련이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말을 믿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자신들보다 경제력도 월등하고 군사력도 강한데 자신들의 침략을 방어한다고 훈련하는 것을 그대로 믿기엔 몹시 불안해졌습니다. 북한이 내세울 수 있는 건 핵무기입니다. 핵을 탑재한 미사일이 되겠습니다. 방사포나 장사정포도 그 수가 워낙 많으니 우리로선 상당히 위협이 됩니다. 그런데 북한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북한은 스텔스기가 없고 스텔스기를 식별할 레이더 기술이나 장비가 없고 미군의 첨단 첩보장비 도움을 받는 남한과 달리 군 첩보위성이나 감시장비가 열악합니다. 전쟁을 장기적으로 수행할 경제력도 없습니다. 남한에서 스텔스기가 북으로 들어가 주요 시설을 폭격하고 휘젓고 다녀도 북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폭탄이 떨어지고 불바다가 되는 모습을 보아야 남한의 폭격기가 다녀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으로선 미국과 정상적인 수교로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는 핵으로 위협하고 전쟁으로 위협하는 것 외에 자의적인 조치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6.25 전쟁 이후 두 번의 구체적인 전쟁 위험이 있었습니다.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이 일어나 미군 장교 2명이 살해되었을 때와 2016년에서 2017년에 미국이 준비했던 북침 시나리오가 그것입니다. 이 두 번의 경우 모두 미국이 준비한 것이고 한국 정부가 관여되어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남한이 이런 월등한 우위에서도 북한을 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핵무기를 포함해 단숨에 북한 주요 전력을 무력화하지 못할 때 전쟁으로 입을 피해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설령 남한 정부나 국민 정서가 북한을 무력으로 정리하기를 원한다 해도 미국이 이를 승인하고 전쟁으로 북한을 굴복시켜 통일을 시킬 만큼 그렇게 북한 위협을 제거해야 할 만큼 미국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개입한다 했을 때 미국이 입을 인적, 물적 피해를 감당하면서 중국, 러시아와 싸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에 항상 불만을 말했습니다. 북한 불만을 가장 잘 수용한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주둔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 유지 경비 지출에 상당한 불만이 있던 그는 북한의 요구를 발판 삼아 훈련을 취소하고 축소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미가 정책적인 장기 계획에 따라 결정하지 않고 훈련을 축소하고 취소한 것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었습니다. 휘둘리는 것과 카드로 적절히 활용하는 것을 트럼프는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주둔과 통상적인 연합훈련 타당성을 판문점 남북회담에서 김정은은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제네바회담 전에 김일성은 주한미군 주둔을 인정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일 또한 주한미군 주둔을 인정하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에서 연합훈련이나 미군의 한국 주둔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된 것을 트럼프가 걸림돌로 다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양보가 가능하기 어려운 것, 서로가 관여할 때 답이 없는 문제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군사 동맹체가 연합훈련 하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거기다 조약으로 주둔을 허용한 군사 동맹체입니다. 형식이나 규모는 시대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겠지만 조약을 파기하지 않는 한 주둔과 연합훈련 자체는 북한이 떠들어선 안 됩니다. 국제적 관점이 아니라 남북한의 특수성에 기인한 원칙입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남한에서 자체적으로 갑론을박해도 되지만 북한이 해선 안 되는 것이 한미동맹과 그로 인한 주둔과 훈련입니다. 북한 내부에선 갑론을박해도 되지만 남한이 해선 안 되는 것이 북한의 인권 부분을 거론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체제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일 뿐더러 남북한 모두에서 극심한 혼란을 부르는 문제이고 서로가 해결하도록 도움을 주거나 피해를 해결해 줄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서로가 양보하지 않을 때 남북한 간에 아무런 진전을 볼 수 없다고 하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쟁 외에는 남은 수단이 서로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세에 의해 강제로 갈라진 남북은 전쟁도 했고 서로를 증오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서로 죽길 바라면서 서로가 죽여야 할 대상이라며 교육했습니다. 민족의 애틋함 이런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표현하지도 못했습니다. 서로가 무엇을 하든 의심부터 하는 것이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적 반응입니다. 그래서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분단 55년이 지난 2000년도에 기적처럼 남북정상이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2021년이 되었습니다. 서로 죽길 바라면서 서로 죽여야 할 대상이라며 사고하는 이들이 남북한 모두에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중요합니다. 여유있게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하고 외교와 안보 경제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것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북한의 현재 상황은 고난의 행군이라던 1990년대보다 힘든 시기를 맞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이 되든 되지 않든 북한은 이런저런 몸부림을 치료할 것입니다. 유엔과 미국 제재로 북한 스스로는 그 어떤 돌파구를 만들 수 없습니다. 북한을 중국에 넘겨줄 수도 없고 중국의 의도대로 북한이 넘어가는 것을 지켜보아서도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문화, 경제, 군사에서 흔들림 없는 대국의 길로 가는 첫걸음이 다름 아닌 북한입니다. 한국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 속에서 남한이 북한의 돌파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남한이 돌파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북한이 믿고 의지하는 날이 하루라도 일찍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